안녕하세요. 닥터스텔라 하상욱 원장입니다. 얼마 전 한 20대 여성분이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셔서 원장님, 저는 최대한 예뻐지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는 10년 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엄마와 딸이 같이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상담 내용은 많이 달라지겠죠? 원장님, 그럼 먼저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예뻐지는 필러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뻐 보이는 필러는 입체감과 동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젊은 분들이 하시는 필러는 입체감을 살리는 필러예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코가 조금 낮고 이마와 광대가 약간 평면적이고 광대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넙대대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느낌을 개선하는 것이 시술의 포인트입니다. 필러를 할 때 입체감을 살리려면 코끝이 높을수록 유리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이상하겠죠? 가로면에서 코끝부터 광대로 연결되는 선, 그리고 세로면에서는 이마부터 코끝, 턱끝으로 연결되는 선이 입체감을 느끼게 해야 작고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할 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코끝 높이와 광대의 넓이에 맞추어서 앞광대, 팔자 필러의 양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게 되죠. 세로면에서 볼 때에도 이마, 앞볼, 턱끝의 높이를 코의 높이와 함께 고려해서 입체감을 고려해서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가 낮은데 코필러로 많이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볼과 이마에 필러를 많이 넣으면 상대적으로 코가 묻혀서 더 낮아 보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모양과 볼륨보다는 전체적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시에 시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예쁘게 시술하시는 것 못지않게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가 있어요. 어색함이 없는 것,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우려면 본래 얼굴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적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입체감은 살리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게 넣으면서 볼륨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합니다. 입체감을 주는 필러는 모두 앞으로 돌출되는 무게중심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강조하고 볼륨 자체는 조금 적게 쓰는 방법입니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한 부위가 예뻐 보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제일 중요하군요. 그럼 중년분들이 많이 하시는 젊어 보이는 필러는 주로 어느 부위에 하게 되나요? 먼저 중년의 얼굴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중년은 얼굴의 볼륨이 점점 줄어들고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지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 볼륨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도 아래로 처집니다. 그 결과 위쪽 볼륨은 작아지고 아래 볼륨은 커져서 얼굴이 역삼각형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젊어 보이려면 이 과정을 반대로 해주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쪽 볼륨을 보충해주고 지방이 처져 내려오면서 발생한 빈자리들을 채우면 보다 젊어 보이게 됩니다. 관자, 눈밑 꺼짐, 앞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에 필러를 하게 되면 땅콩형 얼굴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시술 한 가지를 하셔서 중년 얼굴의 개선을 원하신다면 관자놀이 필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가 됩니다. 피부 진피가 위축되다 보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 처짐이 발생합니다. 주름에도 시술을 해야 되고 리프팅도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 필러를 진피 내에 놓거나 피부 바로 아래에 주입하면 피부 재생 효과와 함께 탄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얕게 놓으면 울퉁불퉁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세심하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 필러 시술을 선택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이 넣으면 처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러를 넣으면 주변 조직이 필러를 붙들고 있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조직이 헐거워지면서 결과적으로 필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래로 처져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상 분들은 소량씩 골고루 조심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을 부여하는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하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원장님, 필러는 얼마나 자주 보충해야 하나요? 부위에 따라서 다시 보충해야 하는 기간도 달라질까요? 필러가 소실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 부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러는 많이 움직이거나 눌리는 부위에서 조금 더 빨리 소실되는데요, 눌렸다 펴졌다 하면 혈액 흐름이 활발해지고 우리 몸의 면역계가 필러를 제거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빨리 녹는 거죠. 반면에 움직임이 적은 부분은 녹는 속도도 느립니다. 대표적으로 코필러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불균일하게 녹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부분별로 소량씩 추가 시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부가 처지는데 필러로만 유지하시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필러는 피부 처짐 자체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처져가는 피부를 개선하지 못하죠. 피부가 처지면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풍선처럼 내부 부피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점점 필러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어색하게 되기 쉽습니다. 레이저 리프팅, 스킨 부스터와 같은 안티에이징 시술과 병행하시면 한층 더 젊은 얼굴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원장님은 항상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초 상식이 풍부해지는 느낌이네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